원자 페이지 64페이지에서 67페이지까지 오늘은 통합과 화학 파트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일단 뭐 중학교 과정이 좀 기본이 되는 내용이라서 일단 중학교 과정 화학 파트를 좀 성실히 한 분들은 좀 쉽게 느껴질 거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은 원소와 원자라는 표현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원소는 입자가 아니야, 그지?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성분이다. 이렇게 좀 외워보세요. 그다음 원자는 가장 작은 입자, 그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 추가로 좀 알아둬야 될 내용이 분자라는 개념이야, 그지? 분자도 가장 작은 입자인데 반드시 무엇을 지닌 성질을 지닌 뭐 가장 작은 기본적인 입자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원소는 물질의 기본 성분이고요. 당연히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습니다. 현재 이제 알려진 원소는 110여 가지인데 천연적인 것도 있고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변의 물질은 다양한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소는 성질에 따라서 금속, 비금속 이렇게 크게 두 부류로 나누는데 금속, 비금속, 그지? 우리가 항상 전기 기구를 쓰면 전선이 있잖아, 그지? 전선의 피복은 비금속, 그 안에 있는 구리는 금속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금속 원소는 대부분 고체입니다. 고체, 대부분 상온에서 실온에서 한 20도에서 25도씨 실온에서 일단은 고체 상태인데 이제 원소기호들은 다 외워야 돼요. 예외가 되는 놈이 있지. 수온입니다. 예전에 많이 쓰던 수온 온도계 원소기호는 HG입니다. 그래서 자, 이 금속들은 공통적인 어떤 특징들을 보면요, 광택이 있습니다. 금 같은 거, 은, 그지? 그다음 열 잘 전달하고 전기도 잘 통하고, 그지? 그 다음에 힘이 가해지면 뭐만 변합니까? 모양만 변합니다. 뭐 너희들 철밥 그래, 그지? 망치로 두드려봐. 그럼 어떻게 돼? 모양이 일그러지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이 금속 원소들은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기 쉽다. 그래서 이 양이온은 무슨 전하를 띱니까? 전자를 잃어서 플러스 전하를 띈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고 또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된다는 얘기는 산화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전자를 어떤 물질이 잃으면 그걸 산화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철 공구를 만드는데 Fe, 알루미늄, Al, 음식 용기, 전선, Cu, 구리, 이런 원소기호들 이제 나올 때마다 암기를 하세요. 그 다음 비금속 원소는 대부분 기체나 고체인데 자, 브로민은 상온에서 Br이라는 친구입니다. 분자로 되어 있을 때 뭐 Br2로 되어 있으면 적갈색의 액체 물질입니다. 그래서 얘도 특징이 비금속이니까 광택이 없고 열 전달 잘 안 하고 전기 잘 통하지 않고 또 나오네. 흑연. 흑연이라는 놈은 이제 C로 이루어진 물질이야. 탄소야, 그지? 그래서 이 탄소 같은 경우는 비금속이지만 얘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가 있어서 전기가 잘 통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라고 얘기했고 전자를 얻으면 또 얘는 뭐가 된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냐면 환원이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원소는 C, 질소는 N, E는 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원을 공부할 때 자, 이런 식으로 금속 원소, 비금속 원소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원자량과 원자 번호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어떤 임의의 X 원수가 있습니다. 뭐 Z, A 여기 써주는 요 숫자
중요하지. 원소 기호의 요 아래 첨자 왼쪽 아래에 여기에 써주는 게 이게 이 원소의 원자 번호가 되고 이 원자 번호 수만큼 핵 속에 양성자가 있습니다. 양성자 수. 그 다음에 중성일 때는 이 양성자 수하고 전자 수가 똑같다라고 얘기했지. 뭐 1단원 할 때도 한번 언급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써주는 요 숫자가 이 원소의 질량수입니다. 질량수. 그래서 원자의 질량은 핵에 다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양성자수 플러스 중성자수가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원자량, 원자의 질량을 상대적으로 나타낸 값으로 원자량이 클수록 무거운 원소다.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탄소는 12, 수소는 1, 산소는 16, 질소는 14 이런 원자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가면 좀 자세하게 배우는데 뭐 탄소 원자 그지를 기준으로 한 다른 원자들의 상대적 질량입니다. 그 다음에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되어 있고 원자핵은 또 양성자와 중성자 그 다음에 원자 번호는 원자핵을 구성하는 양성자의 수와 같다.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주기율표입니다. 주기율표는 원자 번호 순서로 나열하고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를 세로줄로 오도록 표현한 건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거는 누가 만든 주기율표입니까? 모즐리가 만든 주기율표 원자 번호 순서로 그치? 그전에는 거의 질량수 위주로 많이 했는데 그죠? 이 모즐리가 완전히 판을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주기 가로줄이야 1주기에서 7주기가 있고요. 족은 1쪽에서 18쪽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율표는 1번부터 20번까지 원자 번호하고 그 다음에 원소기호 이름을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 몇 주기 몇 쪽 원소인가 이런 걸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족 원소들은 세로줄에 있잖아, 그지? 세로줄 화학적 성질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주기율표의 왼쪽 가운데는 주로 금속 원소가 금속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주로 비금속 원소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원소의 규칙성을 찾아주려고 노력한 과학자들 변천사에 대한 내용이야. 데베라이너 하면 새쌍원소,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새쌍원소가 존재하며 이들의 원자량 사이에는 일정한 관계가 있다. 그럼 뉴런즈 보통 원자량 순으로 나열해야 했을 때 8번째마다 성질이 비슷한 원소. 그래서 옥타브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멘델레예프 63종의 원소를 다 원자량이야, 그죠? 다 원자량. 그러면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는데 몇몇 원소들이 주기성이 벗어나는 문제점을 발견했지, 그지?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등장한 그지? 주인공이 누굽니까? 모즐리. 모즐리는 양성자 수에 따라 원자 번호를 정했고요. 그 다음에 원소들의 주기적 성질이 원자량이 아니라 양성자수 원자 번호. 이제 양성자수 이꼴 원자 번호라고 얘기했잖아, 그죠? 요거와 관련 있다. 요거와 관련 있음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양성자수 이꼴 원자 번호 이꼴 전자수. 여기 있었던 요 내용들 꼭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따로 쌤이 주기율표 특강표를 하나 올려놨었는데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 주기율표가 쭉 나와 있는데 1주기에서 7주기까지 세로줄은 1쪽에서 18쪽까지인데 2, 3주기에는 여기 3번에서 그죠? 여기 3번에서 12번까지는 비어있어, 그치? 그래서 1족, 2족, 3족이 아니고 13족입니다. 13족. 표현할 때 13족, 14, 15, 16, 17, 18족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주기율표는 몇 주기 몇 족 원소. 딱 20번까지는 무조건 번호하고 이름하고 그 다음에 원소 기호들을 꼭 암기를 해두시고
나머지 여기에서는 한 20가지 정도 원소들은 꼭 외워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보면 어떤 원소들을 좀 봐야 되냐면 여기에서 크로뮴 요거 좀 암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크로뮴 그 다음에 망가니즈 자 외워야 될 거 여기다 다시 표기할게요. 크로뮴, 망가니즈, 철, 코발트, 니켈, 구리, 아연, 갈륨까지도 요거 꼭 암기를 해야 될 원소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브로민, 아이오딘 이거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스트론튬 뭐 이런 것도 좀 알아두면 좋겠지 그지? 스트론튬 그 다음에 카드뮴 이 친구들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SN 주석 그 다음에 여기서 세슘 바륨 이 친구들 그 다음에 여기에 백금근수은 이 친구하고 납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몇 개 더 외울 게 있긴 하지만 뭐 이 정도만 외워도 그죠? 뭐 충분할 것 같기도 하고요. 나중에 반도체 할 때는 또 저마늄, 비소 이런 친구들도 좀 외워야 되고 뭐 안티모니 이런 것도 필요로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주기율표의 전체적인 모양을 보면 자, 특히 여기 조심해야 돼. 일쪽에 다 화학적 성질이 유사하다고 그랬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수소는 비금속입니다. 예외 중요해요. 예외. 그래서 1주기 1쪽 원소 수소는 주기율표 왼쪽에 있지만 얘는 비금속 원소가 됩니다. 금속의 성질을 띠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주기율표를 그릴 때, 자, 지금 몇 주기야 몇 주기냐면 6주기와 7주기 요 부분을 한번 볼까요? 요 부분. 란타넘족과 악티뮴족이 있는데 여기는 원소들의 뭐가 수가 많아서 넓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배열, 그지? 이 사이에 이걸 쭉 끼워봐, 그지? 모양이 좀 규칙적인 모양이 안 나오잖아, 그지? 그렇게 됐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부터가 이제 진짜예요. 우리가 원소를 이야기할 때 1족, 그지? 수소를 제외한 1족 금속을 알카리 금속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 얘는 1족의 원소입니다. 수소 제외, 수소를 제외한. 그 다음에 할로젠은 몇 족 원소입니까? 17족 원소인데 이들의 어떤 공통적인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봅니다. 자, 알카리 금속 주기율표 1쪽에 수소를 제외한 금속 원소인데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디움 이렇게 돼 있지, 그지?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디움. 자, 그런데 이 친구들의 특징은 이쪽으로 갈수록 아래로 갈수록 이게 상황이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뭐가 반응성이 어떻다? 크다. 이런 좀 규칙성을 좀 알아두십시오. 자, 그러면 이런 알카리 금속의 공통적인 특징은 실온에서 그치 금속이니까 고체겠지. 고체 상태이고요. 자, 광택을 띱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밀도가 작다. 그치? 상대적으로 밀도가 다른 물질을 섞어 놓으면 밀도가 큰 놈이 가라앉습니다. 밀도가 작고요. 무르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요겁니다. 반응성이 커서 산소와 물과 잘 반응을 합니다. 반응성이 커서 산소와 물과 잘 반응을 하는데, 자, 요 반응식을 한번 우리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공기 중에 산소. 자, 첫 번째 요거 예를 하나 들자면, 자, 나트륨이 있습니다. 나트륨이 산소라는 분자하고 만나면 이렇게 Na2O라는 산화나트륨이 만들어져, 그지? 근데 반응 전후에 원자들의 개수가 똑같아야 되는데 여기다가 2를 달아줘. 왜? 산소가 여기 2개가 있고 여기는 1개가 있으니까.
그랬더니 나트륨이 몇 개가 됩니까? 4개가 되잖아요. 그지? 그래서 지금 여기에 화학 반응식을 쓸 때 4, 1, 2, 4대 1 때, 그치? 얘 4개가, 얘 1개가 반응해서 산화나트륨이 2개가 생긴다. 그치? 이런 식으로. 원래 개가 아니고 몰이라는 개념인데, 그냥 이해를, 편의를 돕기 위해서 개. 그럼 4대 1 때 2가 반응비야. 그치? 화학 반응을 할 때 반응비, 개수비, 뭐, 그냥 분자수비. 근데 지금 또 이런 표현을 쓰기에 문제가 나트륨 이런 호돈소 물질은 분자라는 표현을 안 쓰잖아, 그지? 그래서 그냥 개수비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반응하는 양의 비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온에서 물과 또 격렬히 반응하여서 어떤 기체가 생깁니까? 수소기체. 알칼리 금속의 다 공통적인 특징이야. 이거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EX. 자, 또 나트륨하고 물하고 반응을 하게 되면 여기에 수산화 나트륨과 이렇게 수소기체가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자, 반응 전후의 계수를 맞추려면 나트륨, 산소가 이렇게 있고 수소가 있는데 짝수를 만들어야 되겠지. 여기다 2 달아주고 그 다음에 수소 하나, 그 다음에 여기도 2, 여기도 2 이렇게 달아주면 반응 전후에 똑같아지게 되겠지, 그지? 자, 특히 자, 이 부분을 잘 보십시오. 여기에 수산화 나트륨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요 NaOH 수산화 나트륨이 물에 녹으면 이온화가 돼. 나트륨 이온과 수산화 이온으로 이렇게 이온화가 되고, 요 수산화 이온이 용액 속에 존재하면 이 친구는 염기성이야. 또 염기성은 페놀프타네인 용액이 원래 무색인데 이놈이 염기성일 때는 무슨 색으로 변합니까? 색깔이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페놀프타네인 용액은 용액의 액성을 파악하는 지시약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아까 알칼리 금속은 굉장히 반응성이 크다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공기와 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자, 석유나 액체 파라핀 또는 뭐 어떤 경우에는 뭐 벤젠이다라는 이런 용어도 나옵니다. 여기에도 넣어서 보관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주기율표 하면서 그죠? 1번부터 20번까지 수열의비의 분간지선 플레나마이그 인황 염화 칼칼 꼭 외우시고, 그 다음에 일종 원소는 수소는 예외야. 수소는 화학적 성질이 다릅니다. 이거 엄청 시험에 잘 나와. 근데 꼭 이대로 얘기해도 실수를 많이 해. 수소는 일족에 속하는 원소지만 비금속 원소야. 그래서 알칼리 금속과 화학적 성질이 다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얘 아래로 갈수록 밀도가 커지잖아, 그지? 뭐 원자력이 더 커지니까, 그지? 밀도는 더 크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알칼리 금속의 성질을 알아보는 실험이 나오는데 이 실험 무조건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리튬 한번 연습해보자. 리튬, Li, 나트륨, 칼륨 얘들을 칼로 자르면서 단단한 정도가, 그지? 일단 썰리잖아, 그지? 썰라 무르다, 그지? 그러면 요 자체가 무르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은백색 광택을 띠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다시 시커멓게 되지, 그치? 그래서 단면의 색 변화를 관찰하는 이유 자체는 뭐야? 알칼리 금속과 공기 중의 산소와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 다 잘라짐이야. 광택이 서서히, 금방, 빠르게.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냐면 이런 변화가 이렇게, 그지? 뭐 서서히, 금방, 그 다음에 빠르게, 그지? 일로 갈수록 반응성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반응성이 크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알칼리 금속의 공통적인 성질은 칼로 쉽게 자를 수 있을 만큼 무르고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하여서 광택이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 쌀알 크기로 자른 리튬, 나트륨, 칼륨을 자, 어떤 용액에 넣습니까? 페놀프탈렌 용액. 원래 무색이야. 염기성하고만 만날 때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할 때
이 알칼리 금속은 쌀알 크기, 작은 크기로 잘라서 반응을 시켜야 돼. 워낙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많은 양을 쓰면 잘못하면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 페놀프탈렌 용해. 산성과 중성에서는 무색, 색깔 변화 외워야 되겠죠. 염기성에서는 붉은색을 띠는 지시약입니다. 그 다음에 수소기체 H2 확인하는 방법은 불꽃을 갖다 댔을 때, 그렇죠? 불꽃을 갖다 댔을 때 펑 소리를 내며 탄다. 폭발하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실험을 했을 때 반응하는 모습은 이렇게 리튬보다는 나트륨보다는 칼륨이, 그치? 경렬, 얘는 경렬, 매우 경렬, 얘는 잘 반응 이렇게 돼 있고, 다 공통적인 성질은 뭡니까? 색깔 변화, 다 염기성이잖아, 그치? 염기성인데 강하냐, 약하냐 이런 차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공통적인 성질 물과 반응해서 수소기체를 발생시키고 수용액은 염기성이다. 야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알칼리 금속은 원자 번호가 클수록 반응성이 크다라고 누누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좀 이 부분이 좀 쉽게 다가오려면 일단은 주기율표를 좀 꼭 외우세요. 주기율표를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할로젠 원소가 나옵니다. 할로젠 원소. 자, 할로젠은 주기율표의 몇 쪽에 있는 17쪽에 속하는 비금속 원소야.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FCl, Bri. 자, 그 다음에 얘들은 원자 하나가 있으면 성질을 안 지녀. 그래서 실온에서 두 개의 원자가 결합한 이원자 분자라고 합니다. 뭐 참고로 예를 들면 아르곤이나 네온이나 헬륨 같은 경우는 원자 하나가 성질을 지니잖아, 그렇지? 그러면 얘들은 1원자 분자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린 상온에서 기체, 염소도 기체, 브로민은 젓갈색 액체, 아이오딘은 고체입니다. 그래서 플로린은 옅은 노란색. 자, 얘들 젓갈색과 보라색, 이 색깔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녹는 점과 끓는 점은 당연히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커진다 이렇게 돼 있지, 그지? 여기에서도 이쪽으로 내려갈수록, 그지? 경향성이 커진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놈들 특징, 반응성이 매우 큰데 누구하고 반응하는지를 잘 봐야 돼. 수소 또는 알칼리 금속, 등의 다른 원소와 잘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 할로젠 원소들은 전자 한 개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기 쉽은데, 예를 들면 뭐 여기에 이 내용을 굳이 예시로 달자면 뭐야, Na 나트륨하고 수소하고 반응을 해야 되지, 죄송합니다. 그러면 염소와 수소가 반응하면 두 분자의 HCl이 생성되고요. 그럼 여기서 만들어지는 요 HCl이 물에 녹으면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으로 이온화가 되잖아, 그치? 그럼 요 수소이온 때문에 용액의 액성은 산성의 성질을 띱니다. 그래서 물에 녹아서 산성을 띈다. 그 다음에 또 알칼리 금속과 격렬하게 반응하고 생성된 화합물은 물에 잘 녹는다. 그럼 얘가 어떻게 돼? 나트륨하고 또 염소라는 놈인데 개수가 안 맞잖아, 그지? NaCl이 두 개가 생기면 요 앞에 개수 2를 달아줘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독극물인 나트륨과 염소가 만나면 우리가 인간 몸에 꼭 필요한, 그지? 염화나트륨이라는 놈이 생긴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알칼리 금속 이렇게 됐고, 할로젠 원소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 할로젠 원소는 또 알칼리 금속과 반대 방향의 경향성이 있습니다.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반응성이 어떻다? 크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개념 확인 문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일단은 원소들을 원자 번호 순서로 나열하고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를 같은 세로줄에 배열한 표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기율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 다음에 주기율표의 가로줄은 1에서 7주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세로줄은 족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기율표 왼쪽 가운데 주로 있으며 열을 잘 전달하고 전기가 잘 통한다. 이거 무슨 원소라고 얘기해야 되니? 금속 원소. 그 다음에 주기율표의 오른쪽에 있으며 열을 잘 전달하지 않고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다. 얘는 무슨 원소입니까? 비금속 원소. 주기율표의 일종의 수소를 제외한 금속 원소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알칼리 금속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반응성이 커서 산소와 물과 잘 반응을 하고 물과 반응하여서 무슨 기체? 수소 기체를 발생시키고 수용액은 염기성이다. 액성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17쪽에 속하는 원소를 우리가 뭐라고 했다? 할로젠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1번 금속 원소의 특징에는 금속, 비금속 원소의 특징에는 비금속. 열을 잘 전달하고 전기가 잘 통한다. 이거는 뭐예요? 금속이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대부분 실온에서 기체 또는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 예, 비금속이 되는 거고요. 외부에 힘을 가하면 부서지지 않고 모양만 변한다. 금속이 되고 전자를 얻어 음이온이 되기 쉽다. 비금속이 음이온이 되기 쉽고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기 쉽다. 얘는 금속이 되겠지. 자, 금비 이렇게 갈게. 수소는 비금속, 리튬은 금속, 산소는 비금속, 염소는 비금속, 구리는 금속, 칼륨도 금속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금속, 나, 마, 바. 그죠? 비금속은 나머지.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지. 자, 현대 주기율표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동그라미 일치하는 것은 X로 표시하십시오. 가로줄을 주기, 세로줄을 우리가 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틀렸고. 자, 원소들이 원자 번호 순서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맞고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 가로줄이 아니고 세로줄에 오도록 배열한 표고요. 알칼리 금속에는 리나카 등이 있습니다. 맞고 할로젠에는 FCl, BRI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A 영역과 B 영역에 속하는 원소들을 각각 무엇이라고 합니까? A는 뭐라고 얘기하니? A는 알칼리 금속. B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B는 할로젠. 이렇게 하면 되겠지. 다른 금속에 비해서 밀도가 매우 큽니다. 아니지. 크다가 아니고 작다. 틀렸고. 칼로 자를 정도로 무르다. 맞지? 그지? 그 다음에 석유나 액체 파라핀에 넣어서 보관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 물과 반응하면 산소 기체가 아니고 무슨 기체가?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합니다. 틀렸고요. 물과 반응한 수용액의 액성은 염기성을 띱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B 영역에 속하는 원소들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동그라미 일치하는 것은 X로 표시하십시오. 실온에서 원자 두 개가 결합한 분자로 존재합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각 분자마다 고유한 색, 특유의 색을 띈다. 맞고. 그 다음에 B 영역은 이제 할로젠이야. 할로젠. B 영역은 할로젠. 17쪽 원소입니다. 비금속이지. 실온에서 모두 고체 상태이다. 아니죠. 액체나 기체 상태입니다. 수소와 반응하여 생성된 화합물이 물에 녹으면 염기성이 아니고 산성의 액성을 띈다라고 얘기했지, 그지?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원소의 주기성 파트는 조금 쉽게 개념 강의가 진행되었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파트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그 내용이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거 잘 준비를 해두시고 혹시 부족하면
나중에 쌤이 주기율표 특강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 찾아서 시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